네, 포격 요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격 요청 명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여기 라디오, 그러니까 포병 박스에 라디오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디오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포격 요청의 첫 번째 포격 요청 기능이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이 라디오 고장난 게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고치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거. 아무것 뭐 어떤 것도 활성화되는 게 없고 그냥 고치면 됩니다. 활성화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고치면 되고. 자, 두 번째 기능은 이 라디오가 조건이 라디오가 이 고쳐진 상태로 있고 화력이 12인 것만 기억해 주세요. 12. 그리고 맵 상에 아군 리더 중에 이제 활성화 안 된 리더여야겠죠. 그 피해받지 않은 리더가 하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피해받지 않은 리더 하나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능은 그리고 라디오가 정상적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고쳐진 상태로. 뭐 이 서프레스 노인 리더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피해만 받지 않으면 포격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효력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효력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 사격할 때 병기 타겟팅 롤 하는 거와 조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죠? 네, 아예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일단은 요 스파팅 라운드라는 카운터를 마커를 이 리더가 볼 수 있는 어디든 놔둬도 됩니다. 이 마커를 놓는 곳은 적이 없어도 돼요. 적이 없어도 됩니다. 병기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 롤을 할 때 적이 있는 곳으로 사격을 했어야 했는데 연막을 쏠 때는 적이 없는 곳도 괜찮았지만 어쨌든 사격을 할 땐 적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스파팅 라운드를 뭐 이쪽으로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이 없는 곳으로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느 X로든 뭐 지정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볼 수만 있다면 이런 데 지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들어갈 수 없는 X. 뭐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라디오에 연막 표시가 있으면 연막을 쓰겠다 선언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연막 안 쓰고 그냥 공격하겠다 선언을 하는 타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스파팅 라운드를 놓고 그 다음에 연막을 선언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라디오에 연막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도 체크를 합니다. 이게 약간 타겟팅 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를 찍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여기 있으면은 타겟팅 롤이랑 거의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칸에 있죠. 그러면은 주사위를 굴려서 곱한 게 4를 초과하면 됩니다. 4를 초과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있어요. 힌드런스를 방해하면은 가장 큰 거 하나를 적용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에 10을 더해서 14. 주사위를 굴려서 곱한 게 14를 초과해야지 이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에게 어디로 정확히 포격해 달라는 요청이 성공을 한 겁니다. 네,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였다가 제가 지정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정폭과 오폭의 경우를 둘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성공을 했어요. 만약 여기 지금 두 칸이잖아요. 2를 곱한 게 2를 초과해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덱에서 카드를 뽑아서 이 주사위를 봅니다. 이거는 주사위 굴림이 아니에요. 방향을 체크하는 건데 이거는 주사위를 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 카드를 주면서 다시 굴리게 할 수도 없고요. 이 방향을 체크하는 거는. 그리고 이 트리거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방향을 보는 건데 어떻게 방향을 보냐? 이 주사위 보면 1이라고 써 있죠. 하얀색 주사위고 이 실물 카드로는 검은색 주사위일 텐데 하얀색 검은색 주사위로 한 칸씩 가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나침반을 보시면
1의 뭐 방향이 있잖아요. 숫자별로. 1의 방향으로 한 칸, 또 1의 방향으로 한 칸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의 방향으로 한 칸, 또 1의 방향으로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주사위를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1의 방향으로 한 칸, 그리고 2의 방향으로 한 칸,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다른 것도 뽑아보면은 만약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의 방향으로 한 칸, 5의 방향으로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제는 이 정폭을 성공을 했으면 이 목표한 X에서 두 칸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두 칸 이내로 이 포격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건 정폭의 경우고 오폭의 경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를 초과해야 됐는데 만약에 주사위가 1대1 나와서 2를 초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병기의 타겟팅 굴림 같은 경우는 그냥 병기를 사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라디오는 좀 다릅니다. 라디오 포격을 할 때는 오폭이어도 사격은 공격은 하게 돼가지고 이 포병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가 타겟을 어딘지 몰라서 좀 이상한 곳으로 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를 마찬가지로 카드를 보고 주사위의 방향만 봅니다. 이것도 주사위 굴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하얀색 주사위의 방향으로 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 실물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주사위에 칸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1의 방향으로 6칸 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5폭일 경우에는 1이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맵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 왼쪽 주사위의 방향으로 오른쪽 주사위의 개수만큼 가면 됩니다. 5폭일 경우에는. 자, 이게 방향을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뭐 정폭이든 오폭이든 이게 어디로 맵 밖으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라디오의 그 화력이 12였는데 그러니까 후방 포병부대 화력이 12인 거죠. 이 12로 이 스파팅 라운드가 있는 헥스와 그 인접한 6 헥스를 전부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공격 굴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인데 여기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때리는 건 맞는데 적도 없고 방어 시설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격 굴림을 따로 하지 않는데 만약에 아군이 있었다. 아군도 그럼 맞습니다. 아군도 이 후방 포병 부대에 그 포가 있는 스파팅 라운드의 근처로 오면 맞게 돼요. 그래서 5폭일 경우에 잘못하면 아군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이 스파팅 라운드가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아군 부대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를 충분히 두고 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스파팅 라운드가 여기 있을 때 방어 시설도 없고 적도 없는 X는 물론 공격 대상은 맞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공격 굴림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럼 이 포격 요청을 한 플레이어가 어디부터 때릴지를 정합니다. 만약 여기부터 때리겠다. 그러면 이 헥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아까 그 화력 12에다가 주사를 굴려서 9를 더하면 21. 이게 공격력의 총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은 그 21에 대해서 각각 방어 굴림을 해야 되는 거죠. 사격 방어 굴림 하듯이 방어 굴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여기 공격했다 그럼 다음 엑스로 또 공격 굴림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합산된 값에 대해서 이 방어자가 방어 굴림을 각각 해주는 겁니다. 방어 굴림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임팩트 굴림이기 때문에 사격 공격 굴림이 아닙니다. 임팩트 굴림이라고 해요. 임팩트 굴림, 효과 굴림. 어쨌든 이 유닛들이나 방어 시설 있는 곳에 각각 굴림을 해주는데요. 여긴 M4는 말고 이렇게 각각 굴림을 해주면 되고요. 이 방어 시설이 있는 곳에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으면 했겠죠. 이거 왜 하냐? 이거 방어 시설이 이 포격으로 인해서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거가 되는 건 어디서 보냐면 트랙 디스플레이에 여기 있어요.
이 방어 시설의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라디오 파워가 라디오의 화력이 정확히 몇이다. 그때 정확히 주사위 굴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헥스에 있는 유닛들이 방어 굴림을 하기 전에 방어 시설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다시 보시면 12의 라디오로 정확히 주사위 굴림이 8이 나오면 이쪽을 때렸는데 정확히 주사위 굴림이 8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방어 굴림을 하기 전에 요게 제거되고 방어 굴림을 하신다고 보면 될 거고요. 그냥 뭐 적이 없으면 그냥 제거가 되겠죠. 8이 나왔을 때.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스파팅 라운드가 최종적으로 있는 헥스와 그 인접한 헥스를 전부 때린다. 근데 적이나 방어 시설이 없는 헥스는 주사위 굴림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 굴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굴림에서 잼드가 나왔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라디오는 화기가 아니고 사격 공격 굴림에서 잼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연막을 쏜다 안 쏜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스파팅 라운드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 그럼 이 7팩스에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방어 시설이 없어도 이 7팩스에 전부 연막을 랜덤으로 꺼내서 하나씩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연막을 다 놓게 되면 돼요. 랜덤으로. 이게 뭐 연막 포격과 그냥 포병 포격의 차이는 뭐 그냥 연막을 놓거나 아니면 그냥 때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방어 시설들 보면은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어 시설에 이렇게 별표가 그려진 방어 시설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커버가 박격포와 포병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써진 그러니까 다 1씩 더한 채로 올라가거든요. 팍솔 같은 경우는 원래 3커버였는데 박격포나 포병에 대해서는 4커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나중에 여기 트랙 디스플레이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포격 요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포격 요청이 끝나면 이 스파팅 라운드는 다시 맵 밖으로 치우면 됩니다.